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상상력을 크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었던 영토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되어 있었을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107위 수준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 민족이 다스렸던 땅은 지금의 6배가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발해, 그 전성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한국 역사에서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수치로 확인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영토가 만약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경제, 국방, 인구, 자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강대한 영토를 자랑했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 시기에 최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재위 기간인 서기 392년부터 412년까지 약 20년 동안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벌여 영토를 비약적으로 확장했고,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은 무려 79년간 재위하면서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완성합니다. 장수왕 시기 고구려의 영토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송화강 유역의 북만주까지, 서쪽으로는 요하, 즉 랴오허강 유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이후 아산만에서 중령을 잇는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고구려의 영토 면적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대체로 고구려의 평균 영토를 약 35만 제곱킬로미터, 최대 영토를 약 50만에서 5일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전체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이니까 고구려 최대 영토는 한반도의 약 2.3배에 달하는 셈이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크기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면적이 약 55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고구려 최대 영토가 거의 프랑스에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서기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후계를 자처했던 이 나라는 제10대 선왕 대인수 시기에 최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선왕의 재위 기간은 818년부터 830년까지인데 이때 발해는 사방 5천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영역을 확보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해이룽장, 즉 흑룡강 유역까지,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인 랴오허강 유역까지, 남쪽으로는 대동강 이북까지, 동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와 동해안까지 이릅니다. 흑수말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말갈 부족까지 복속시키면서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 즉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발해의 최대 영토 면적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국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약 5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최대 약 63만 제곱킬로미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확인된 영역만 계산해서 약 80만 제곱킬로미터로 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서아무르강 유역까지 포함하면 10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약 60만 제곱킬로미터만 잡아도 이것은 한반도 면적의 약 2.7배이고
고구려 전성기 영토의 약 1.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자, 여기서 두 나라의 영토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구려 장수왕 시기 최대 영토는 약 50만에서 51만 제곱킬로미터, 현재 프랑스 본토의 면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째, 발해 선왕 시기 최대 영토는 약 50만에서 63만 제곱킬로미터, 넓게 보면 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까지 추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는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발해 선왕 시기의 영토는 지금의 남한 면적의 최소 5배에서 최대 8배에 달하는 크기였던 셈이죠. 한국사 역대 국가들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었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현대 국가와 비교해 보면 60만 제곱킬로미터는 현재 프랑스보다 넓고 우크라이나와 비슷하며 80만 제곱킬로미터로 보면 현재 터키의 면적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만약 발해 선왕 시기의 광대한 영토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나의 한민족 국가로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이것은 가정이고 상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 그 영토에 존재하는 자원,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해 규모의 영토를 가진 강대국이 이 지역에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주의 풍부한 자원, 특히 철광석과 석탄은 근대 산업화의 핵심 원료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자원 때문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이 지역의 철광석, 석탄, 석유 자원을 군수산업에 활용했습니다. 만약 이 만주 지역이 이미 강대한 한민족 국가의 영토였다면 일본은 애초에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발해 규모의 영토를 가진 국가는 인구도 훨씬 많고 자원도 풍부하며 국방력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이었을 겁니다. 즉, 근대화 과정에서 만주의 철광석과 석탄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추어 일제의 침략을 원천적으로 막아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빼앗긴 문화, 자원, 인재, 그리고 민족의 자존감,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보존되었을 것이고 근대화의 시기도 훨씬 앞당겨졌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오는 비극도 사라집니다. 바로 남북 분단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뉜 것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냉전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단의 전제 조건 자체가 일제 강점기였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연합국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도 없었을 것이고 6.25 한국 전쟁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주 지역, 특히 흑룡강성의 다칭 유전은 초기 매장량만 약 160억 배럴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유전입니다. 만주 전체로 보면 풍부한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목재 자원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연해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150억 톤의 석탄, 9억 톤 이상의 석유, 14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이 하나의 국가에 집중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원자재 수입 의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건설 산업과 제조업 대기업들의 경쟁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삼성, 현대, SK,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항상 원자재 수입 비용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만약 만주와 연해주의 자원이 국내 자원이라면 포스코는 바로 옆에서 철광석을 조달하고 현대건설은 국내산 원자재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이 현실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GDP는 약 1조 7,900억에서 1조 8,5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4위에서 15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GDP 세계 5위에서 7위 수준, 즉 현재의 영국, 프랑스, 인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력은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 세계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죠. 이것은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5번 100만 명의 나라가 이룬 성과입니다. 만약 영토가 6배에서 8배 넓고 인구가 2배 이상이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군수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라면 국방력 순위는 세계 3위에서 4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군사력 평가에서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영토의 협소함과 전략적 깊이 부족인데 만주와 연해주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는 이 약점을 완전히 해소합니다.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력 상위 5개국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만주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우라늄 자원과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강대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독자적 핵 억제력 확보 여부를 포함한 훨씬 강력한 안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가상의 통일 한국은 인구 1억 명 이상의 대국이면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제조업과 첨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며 동해와 황해, 그리고 대륙 깊숙이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한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G7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준의, 아니 어쩌면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강 반열에 들 수 있는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